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수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가 8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 오션플랜트가 약 3,9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공시를 통해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와 대만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에 재킷 및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4일 사천 본사에서 육군수리온 양산사업 최종 호기 납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이번 납품으로 지난 2010년 12월 최초 양산 이후 약 14년간 이어온 수리온 양산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전이성 직결장암 유방암 치료용 바이로 시밀러 베그젤마가 아시아 지역의 핵심 의약품 시장인 일본에서 판매 1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5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베그젤마는 지난해 1월 일본에 출시된 이후 12%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 시세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확실한 수익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정영석 고수님과 같이 합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사실 증시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반복하면서 박스권 형태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단기 투자 노하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1%대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오늘 시장 반도체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포인트 매매 전략 오늘장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양지도 상승했는데 그 배경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이 올린 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젠신항 CEO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젠신항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삼성전자 장대 양봉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쭉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 조정받다가 HBM 테스트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었죠. 근데 다시 삼성전자가 재차 반박했고 이번에 젠신항 CEO가 직접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검증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박스권이고 반도체 관련주 센티 펀더멘털 모두 좋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 HBM 전공종 쪽, 그러니까 DI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있습니다. 워트도 괜찮고요. 중소형주 눌린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섹터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동해석유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추후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초전도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조금 눌림 이후에 2파, 3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눌린 관점에서 동해석유 섹터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과 동해 관련주 섹터별로 해서 눌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당일 종가 공략주로 삼표 시멘트 짚어주셨습니다. 진입 가격은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5%, 또 청산가는 매입가 대비 5.5%가 1차, 매입가 대비 15%가 2차입니다. 자, 삼표 시멘트 우리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가 매매 기법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적용해서 제가 오늘 종가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 기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 유통 비율, 시가총액 이런 것들, 신용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는지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자, 하나하나 보자고요. 오늘 거래 대금 1,1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이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장대 양봉과 나옴과 동시에 거래 대금이 실렸다. 새로운 재료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해석유 관련해서 시멘트 관련주의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제가 우리 AI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있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좋은 건 장대 양봉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진 이 기법의 골자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봉상으로 쪼개봤을 때 너도 나도 다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가부터 해서 쭉쭉 올라왔다는 것인데 차익 물량, 손절 물량은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간다면 이 캔들일 때 시간 외에서 빠질 수 있고요. 다음날 개파락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윗꼬리가 여기 이렇게 달렸다는 것은 누군가 고가를 형성한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 물량을 종가까지 던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한번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캔들이라면 시간 외에서 한 차례 오르고요. 시간 내에서 한 차례 오르고 다음날 또 이제 오후장 가서도 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 외에서 오르고 다음날 오전에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캔들일 때? 윗꼬리 달린 캔들일 때입니다. 자, 이걸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고 거래 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굵은 초록색 선이 121선입니다. 이 선, 이평선 수렴 구간인데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삼박자가 갖춰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재료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비율 제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화면상으로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4.8%입니다. 50% 미만일 때가 가장 좋은데 34.8% 굉장히 좋죠? 가벼운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으니까 내일은 휴장일이고 금요일 시가에 빵 뜰 확률이 높겠죠. 우리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시가총액은 3,696억입니다. 3,696억. 5천억 언더가 좋은데 뭐 3,600억 정도면 굉장히 좋다. 5천억 언더가 제일 베스트인데 3,600억이면 베스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통 비율 좋고요. 시가총액 좋고요. 재료 좋고요. 거래 대금, 캔들, 이평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공략주, 그러니까 AI 공략주 종가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종가에 들어가시면 손절이랑 목표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손절가는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종가가 3,425원이니까 3,425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5.5%로 설정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5% 수익 구간일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10%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종가 공략주로 삼표 시멘트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로 접근한다면 시간의 상승 이후에 또 금요일장의 오전에도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자,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이탈 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가격은 1차에 43,000원, 2차에 45,000원 짚어주셨는데요. 자, 보로노이는 우리 어떻게 공략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빠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질 타이밍인데 우리가 이건 어떤 기법을 좀 이용하셔야 될까요? 자, 일단 유통비율 시가총액부터 보겠습니다. 유통비율은 57%고요. 유통비율은 57%고 시총은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유통비율은 50% 미만인 게 제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5천억 언더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과 유통비율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별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매물대가 있긴 한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일단 이평선 라인을 한 차례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평선 라인. 이평선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가 여기 여백에다 좀 그려보자면 이평선 역배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좀 최소화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로노이 같은 종목은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 라인 121선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정배열로 만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 따라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종가 공략주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스윙 관점에서 4만 원 이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왜 4만 원이고 왜 손절 타점을 제가 3만 5천 원 잡아드렸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11선이 4만 원입니다. 11선. 지금 들어가면 거래대금 터진 구간에 들어가면 이 저항 구간 맞았기 때문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좀 미스고요. 4만 원 이하면 충분히 일파 이후에 눌린 구간이 11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4만 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21선이랑 61선 보이시죠? 이 라인이 장기 이평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손절 타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잡느냐? 위에 보시면 4만 원 잡았죠. 5만 3천 원, 5만 5천 원 두 번 가시면 되는데 5만 3천 원에 전량 익절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목표가 5만 3천 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최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보로노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목표가는 5만 3천 원 1차, 5만 5천 원에 2차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영석 고수님의 종가 공략주 같이 짚어봤는데요.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영석 고수님과 단타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 종목에 이어서 세나의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세나의 추천주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바로 KTNG입니다. 자, 실적 7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80점 나왔습니다. 현재 신제품 새 제품이 좀 출시가 됐고요. 차트는 80점, 수급 80점 나왔습니다. 5월부터 개인의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 강도는 90점으로 종합 점수 80점 나왔습니다. 자, KTNG는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종합 점수 80점 나왔는데 70점 하향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은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이렇게는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 안에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보험은행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투신이랑.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순 매수 중입니다. 20거래일 이상 순 매수 중인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계속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은 아닙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와 같은 수급 주체들, 돈이 많은 수급 주체들이 이 KTNG를 매수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80점이 아니라 70점 하향 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박스권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소형주 좀 피하고 싶고 실적 괜찮고 뭐 대형주 중에 당장 내일 망하지 않을 회사 가지고 단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TNG 공략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 파동 나왔다가 눌리고요.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 눌리고 명확하게 지지 라인이 좀 확인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5,000원, 84,000원, 83,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 지지기법 이용하셔서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2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85,000원 1차, 83,000원 2차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83,000원까지 떨어지면 비중 확대되고 평단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저항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이 고점 라인이 96,000원인데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96,000원 말고 92,000원, 9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 라인에서 1차 목표가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9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85,000원에서 83,000원 정도에서 2분할로 매수하고 또 목표가는 9만 원에서 92,000원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두 번째 추천주 같이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실적 80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의 컨센서스는 7,800억 원 나왔고요. 모멘텀 90점으로 아주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현재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12%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차트는 90점, 수급 85점으로 기관의 매수세 돋보입니다. 신호강도는 90점, 종합점수 87점으로 KTNG보다 높은 점수 나왔는데요. 우리 셀트리온은 고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셀트리온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KTNG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지지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는데 바이오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바이오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네로 끝나지 마시고요. 금융 투자라든지 좀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공식은 아닌데 연기금, 그다음에 보험, 금융 투자가 장기 투자 성향이 좀 강하고요. 제 경험상 봤을 때 투신이랑 사모펀드가 단타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이랑 금융 투자랑 연기금을 봤을 때 한 달 기준입니다. 5월 5일부터 6월 5일 현 시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그 물리는 구간에서 연기금과 같은 대형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KTNG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지지 기법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라인이 명확한 지지 기법 대상입니다. 매수 타점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잡으시고 저항 구간 매도하시면 되는데 저항 구간 어딘지는 다들 확인 가능하시죠? 이 라인입니다.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박스권 지지 기법을 적용 가능하고요. 17만 원에 매수해서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실적 90점 높은 점수 나왔고요. 모멘텀 또한 90점 나왔습니다. 현재 폴더블 디바이스 확대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차트는 95점, 수급 또한 95점 나왔고요. 신호강도 90점, 종합점수 92점으로 오늘 가장 좋은 점수 받았는데요. 우리 고수님도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92점 동의하고요. 뭐 95점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여러 가지 종목 선정, 관점, 타점 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보면요. 넓게 보면은 상승 추세 중입니다. 상승 추세선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지지라인 형성이 된다면 상승 파동을 계속 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차트를 통해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평소에 잠잠하게 올라오다가 5월 16일입니다. 장대양봉 거래 대금 실림과 동시에 빵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는 구간인데 눌릴 때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그 여부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리는 구간인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니까 수급 주체가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선택해도 되고 추세의 지지라인, 추세 기법을 이용해서 지지라인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추세 라인은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으실 수 있죠.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11,060원인데
금요일에 11,000원대면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1,500원까지 떨어지길 기다리셔야 됩니다. 1,500원 떨어진다면 그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20%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나의 마지막 추천주로 세경 하이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수님과 세나의 추천주 살펴봤는데요. 또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릴 거니까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 속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CEO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 인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를 보면요. 뭐 긴 역사는 아니지만 처음에 HBM 주도권 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일단 SK하이닉스 압승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HBM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언론이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함과 동시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런 이슈가 속보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평선 수렴 구간이다라는 멘트를 좀 적어놨는데 이평선 수렴 구간이라는 것은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제가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52주 신고가, 매물대 소화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중이라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 물량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수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세나의 추천주와 히든 종목은 여러분의 휴대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3표 시멘트 종가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5% 잡아봤고요. 청산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5%로 잡았습니다. 또한 오늘의 고수의 선택으로 보로노이도 짚어주셨는데요.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다면 손절은 3만 5천 원, 목표가는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관점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3일 연속 상승 중인 셀트리온 짚어봤습니다. 박스권 지지 기법 사용 가능하고요. 17만 원에 매수해서 20만 원에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네, 정영석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